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소은, 펴낸 곳은 수호서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아티스트이자 미국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달 전 조선일보에 이소은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가수로 활동하다가 미국 변호사가 된 이소은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소은 씨가 뉴욕의 로펌과 국제의 기구에서 변호사로의 활동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잘 헤쳐 나아갔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되어라. 나는 이 말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무조건적으로 긍정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타인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으며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멋진 방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 자신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살았고 그 안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자라온 환경과 지난 시간의 결과물로 형성된 나는 뉴욕에서 이방인이었고 아시안 여성이라는 그 사회 속 소수 인종이 되었고 더 이상 아티스트가 아닌 변호사로 살았다. 직업, 환경, 나라,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달라진 혼돈 속에서 진실한 나다움의 정체성이 더욱 모호해졌다. 스스로 정의 내렸던 나다움은 시간과 환경에 의해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쓸 수 있는 용기가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해보겠어? 유엔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됐을 때도 재판 일정과 중요한 미팅 발표 때문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에도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고된 출장 속에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팀원들과의 문화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해보겠어? 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이 되곤 했다. 국제기구에 입사하고 첫 파리 출장을 가서 본사에 머무르는 일주일 동안 몇 끼 식사를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함께 했다.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여기에서 경험이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며 대화를 풀어나갔다. 사실 많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윤욕으로 돌아갔을 때 본사와의 협업이 그리고 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란 사실은 분명했다. 사내 정치의 기본은 인간관계다. 내 기준과 방식을 정해놓고 상대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먼저 손을 내밀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기 위해 내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노력을 하면 100% 효과는 아닐지라도 관계가 개선된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깊이 표현하는 것으로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효과는 놀라웠다. 누구를 도와준다는 기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맙다는 인사를 싫어하는 사람 역시 없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없었다. 우리 가족에서 손재주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 실력도 출중한 언니의 몫이었다. 대신 나는 말이 많고 책을 낭독하기 좋아하고 뚝하면 큰 소리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앵커 흉내를 내서 다들 입으로 먹고 살 거라는 얘기를 했다. 정말로 노래를 하고 변론을 하고 다양한 일로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후에도 말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머리에 강하게 새겨 넣었다. 내가 메이크업을 잘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레시피 없이 요리를 뚝딱 잘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최근 데일리 스케치를 하는 루틴을 시작했다. 일종의 명상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미술의 소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매일 펜으로 스케치를 하다 보니 생각이 명쾌해졌고 그림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 즐거움이 생겼다. 우연히 그림을 본 남편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주 못 그리는 건 아닌데 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림 못 그려 라고 부인하면서도 그동안의 그림 모험을 살펴보았다. 대단한 작품은 아니어도 분명히 나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쩌면 나는 손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결정을 내리고 살았던 것인지 모르겠다. 다시 생각하고 굳건히 믿고 보물처럼 여기던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리더가 아니야. 혹은 나는 창의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의 발전을 차단시키기도 한다. 자신을 이러이러한 사람의 틀에 가둬버리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고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지 8년이 되었을 무렵 나는 모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 나는 다양성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인종뿐 아니라 배경, 출신, 문화, 경력을 포함한 고유한 존재의 아시안 여성 프로페셔널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도전과 보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다름이 내 삶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연설을 준비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따뜻한 호응을 보내주었다. 나의 한 사람들.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미국에서 내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며 봉투를 전해주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미세스 벨이 보낸 편지였다. 2달 전 학교에서 스승의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편지 쓰기 시간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2년 전 담임 선생님이었던 미세스 벨을 떠올렸다. 나는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와 그때 선생님이 내게 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늦게나마 감사를 전했다. 미세스 벨이 보내준 답장에는 교사라는 직업은 고단하고 월급도 적고 힘이 빠지는 날들이 많다고, 하지만 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내가 졸업할 때 선물로 준 보라색 놀이개를 여전히 벽에 걸어두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세스 벨 선생님은 내가 미국 모건타운에서 다닌 초등학교에서 가장 무섭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제발 이 선생님만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제 1년 동안 죽었다. 절망에 사로잡힌 나는 새학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과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고 엄격한 것은 분명했지만 선생님은 화통하고 유머스러워했으며 무엇보다 쿨했다. 6학년인 우리에게 직설화법으로 어른을 대하듯 말했고,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 속에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다. 6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연례 행사인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 스펠링 비를 개최했다. 컴퓨터로 자동 스펠링 체크가 되는 요즘에는 조금 의아한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학교에서는 꽤나 큰 이벤트였다. 몇 주 동안 수업 시간에 그룹을 짜서 스펠링을 암기했고 책을 읽으며 단어를 공부했다. 스펠링 비가 열리는 날 6학년 전체 6학급에서 인원을 줄이는 예선전이 치러졌다. 여러 차례 예선 끝에 우리 반에서는 나와 그레그라는 남자아이가 반 대표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본선에 오른 12명의 학생이 경쟁하는 것을 전학년 학생들이 지켜보았다. 어느덧 그중 8명이 떨어지고 4명이 남았다. 내가 유일한 여자아이였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들이었다. 내 순서가 돌아왔고
류마틱이라는 단어가 당첨되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에 따라 스펠링을 큰 소리로 말하다가 실수로 그만 이를 빼먹어 버렸다. 그렇게 나는 탈락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4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결국 우리 반 그레그가 스펠링 비 우승자가 되었고 시상식을 끝으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잠깐 복도에서 보자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지? 영문을 알 수 없던 나는 복도로 나왔고 선생님과 마주했다. 선생님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소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오늘과 같은 스펠링 비에서 남자아이들과 경쟁할 일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야, 남자들은 똑똑한 여자 안 좋아해. 그 말을 듣고 괜히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날 아는 단어인데 일부러 틀려 탈락했지. 그 남자애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 소은,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아이야. 혹시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란다. 다른 애들이 하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목표를 갖든 아무도 내게 영향을 주게 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 그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거든. 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섭다고 느껴질 만큼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는 선생님이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경험을 공유해준 선생님이 너무나 고마웠다. 나는 걱정 마세요, 선생님. 누구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6학년 졸업을 하고 난 한국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야 그날의 대화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내 자존심에 너무 큰 영향을 주었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내 무의식 속에 심어주었다.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 변호사가 된 이소은 씨의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